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도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빅테크주들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나오는 이 슈퍼위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FOMC를 좀 앞둔 상황에서 지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지수는 12거래일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각각 냈지만 주가는 약간 시간후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너무나 기대치가 높았던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고 매출의 성장 속도 둔화 우려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업들의 해외 실적이 쏟아졌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리 그걸 좀 점쳐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시간 끝까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복기해 보시죠. 어제도 최근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줬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서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어제 양지수 모두 올라섰는데 눈에 띄는 흐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코스피 0.3%, 코스닥이 무려 1% 이상 뛰었는데요. 여전히 하락 종목 개수가 압도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거의 1200대 후반 이제 종목들의 개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5배 이상 많은 그런 장이 연출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1% 이상이나 올랐다라는 점, 얼마나 상위권의 종목에 이 수급이 쏠려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제 수급으로 봤을 때요, 코스피 수급인데요, 어마어마하죠. 개인이 1조 4천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4천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매도 규모로만 본다면 1년 내 1위 정도 굉장히 강한 수치가 하루 만에 쏟아졌는데 그것을 개인 측에서 모조리 다 흡수하면서 지수는 결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대단히 놀라운 장입니다. 자, 어제 오전장에 정신이 없었어요. 한 30분 단위로 주도주가 계속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2차 전지 쪽이 쫙 치고 나갔다가 그 상승분이 반납되면서 다른 곳에서 일부 또 상승폭을 키워 나갔습니다. 건설 기계라던가 전력 설비라던가 엔터라던가요. 그러다가 장 후반에는 다시 한번 2차 전지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정말 하루 장을 따라가는데 어지러움의 극치인 최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종목을 사도 누군가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장이라는 거죠. 장 후반에는 LS나 에코프로 쪽으로 자금의 블랙홀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깨지는 일부 테마성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AI, 로봇 종목들 중에 어제 크게 급락 나온 것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종목들의 급락도 있었는데요. JLK가 어제 14% 빠졌고요. 펩트론이 27%, 솔트록스 등의 종목이 9%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쏠림과 그 쏠림으로 인한 변동이 커지고 있는데요. 쏠리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들을 팔고 이쪽으로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도 에코프로 대단했습니다. 11%, 에코프로 BM 14% 급등했어요. 에코프로 BM의 시총이 45조, 현대차가 42조입니다. 에코프로 BM이 현대차를 앞질렀고요. 기아보다 에코프로의 시총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말 과거 흐름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진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눈에 띄었던 것은 제2의 에코프로를 포스코그룹주로 갔다가 또 LS그룹주도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LS그룹도 광물 사업을 하고 있다. 결국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춘 건데요. LS M&M, 과거 LS 니코동재련이죠. 사명을 바꿨는데 비상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니켈 관련한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점이 부각받았고 원래도 이제 재련 쪽이다 보니까 관련한 사업부 기대감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제 LS가 30% 급등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에 또 불을 지펴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LX 일렉트릭의 호실적. LS 일렉트릭도 장중 내내 나름의 좋은 시세를 보이다가 실적 나오고 나서 탄력을 확 키웁니다. 25% 상승. LS 전선부터 가온전선, KT 서브마린까지 LS가 달려있지 않은 LS 계열사까지 전반의 강세가 나타났던 어제였습니다.
자, 어제 전체적인 종목들의 시세를 이렇게 쭉 돌려보다 보면 특징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급이 엄청나게 집중되는 포모 현상이 있는 종목들, 그 안엔 전부 다 2차 전지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섹터가 또 나름의 대안주로 부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2차 전지가 붙어 있는 수급이 쏠린 쪽을 보신다면 포스코그룹과 그리고 LS그룹은 실적과 2차 전지의 콜라보였다라고 어제 볼 수 있겠죠. 에코프로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이렇게 강세를 기록했고요. 그나마 이제 실적 쪽으로 초점을 맞춰본다면 엔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JYP 엔터, SM, YG 엔터, 하이브 등 강세였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국의 빌보드 핫백 1위 소식도 같이 전달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LS는 광물과 실적의 콜라보, 건설 기계 섹터도 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수출 데이터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전력, 건설 기계 이런 쪽의 강세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가 어제 2% 올랐는데요. 어제 외국인이 매도했던 1조 4천억 정도의 자금의 절반이 포스코 홀딩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2% 정도 올랐다라는 점 대단합니다. 그만큼 개인들의 수급이 이쪽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개인의 매수가 조금이라도 약화될 경우 이런 쪽의 종목들, 포모 현상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변동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장이었고요. 요즘 2차 전지 관련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본연의 사업에 2차 전지 사업을 추가한 기업들의 주가 탄력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이제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기업이 어디인가 굉장히 분주하게 찾기 시작했고요. 시장에서 거론된 종목들입니다. 뭐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 들어가 있고요. 어제도 급등 나왔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역시나 황화 리튬 관련한 이슈가 있죠. 그리고 미래나노텍, TCC 스틸, 고려아연, 니켈, 리튬, 폐배터리 관련한 사업을 한다라는 소식만 들려와도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합니다. 요즘엔 리튬이 신인가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관련해서 리튬 사업이 붙기만 하면 주가는 강하게 시세를 이어갑니다. 참고하시면서 이들 이제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계속해서 확인하시죠. 어제 시간 외도 본다면 2차 전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인도 이륜 전기차 1, 2위 업체에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서 LG 엔솔 관련한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강세를 기록했고요. 아마 오늘 장에서도 받아갈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외에서 눈에 띄는 건 펩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펩트론이 어제 장중 급락폭이 상당했습니다. 삼상 실패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것들 좀 불안감이 지적이 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도 여지없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27% 어제 장중에 빠졌죠. 그런데 이렇게 밀리는 가운데 어제 자사주 취득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결국 회사의 자신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는 4.5% 어제 우려가 조금 과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펩트론 오늘 어떻게 될지 장중 체크하시죠. 자, 뉴욕장으로 갑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요. 힘을 실어준 건 IMF가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그리고 주택 가격 지수가 4개월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소비자 신뢰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을 앞두고 조금 혼조를 기록하고 있던 뉴욕장에 이런 이슈들이 전달되면서 뉴욕 증시가 모두 상승권역으로 거래 마쳤고요. 다우는 하락하는 법을 잊은 듯합니다. 12거래 연속해서 상승이죠. 빅테크 실적이 스타트가 됐어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알파벳 눈에 띄었습니다. 검색과 유튜브 쪽 모두 다 광고 이익이 성장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면서 시간에 급등하는 현상도 있었네요. 그리고 국제유가는 79달러 배럴당 기록하면서 3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우 대비 나스닥의 탄력이 조금 더 좋았죠. AI에 대한 모멘텀이 반도체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반도체 빅테크 쪽의 시세가 괜찮았어요. AI의 모멘텀에 불을 지핀 것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투자 분석사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요. 엔비디아의 AI 매출이 지금보다
10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 강세 그리고 다른 반도체 혹은 C3 AI와 같은 AI 관련주들의 시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실적을 내놨는데요. 흑자 소식을 전하면서 6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시온 대표적인 방산주 중에 하나죠. 호실적을 내놨음에도 엔진 결함 이슈로 인해서 10% 급락하기도 했고요. 실적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실적 나온 기업들 다 적지는 못했고요. 일단 주요 기업들만 좀 추려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 내용도 다 좋았는데 매출 성장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감, 결국 높아진 기대치를 그 이상으로 충족해주냐가 지금 빅테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 시간외에서 1% 빠졌고요. 알파벳입니다. 벳이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EPS와 매출 모두 다 예상을 상회했고요. 전 사업부가 컨센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6% 시간외에서 급등 흐름 나왔죠. 스포티파이는 예상 하회하는 실적으로 시간에 급락 나왔고요. 스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부진의 17%, 스냅은 거의 쇼크 수준이네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는 실적은 괜찮았는데 전기차 생산량이 기대 이하였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장중 밀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GE 그리고 3M까지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오늘은 강세로 거래를 마쳤네요. 자, 이걸 우리 장에 어떻게 소화할지, 내일 또 뉴욕 정규장에서 시간의 실적 나온 기업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겠습니다. 자, 반도체 뉴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AI 매출 급증에 대한 전망 나왔고요. 그리고 TSMC가 AI 수요 대응을 위해서 3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I 모멘텀이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고요. NXP 반도체 업체가 3분기 가이던스 컨센을 상회하면서 주가가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유럽권에서도 반도체 관련한 이슈 모멘텀이 될 만한 내용이 들려왔죠. 그러다 보니 뉴욕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전반적인 강세 나타났고요. 전력 반도체 쪽의 흐름들도 꽤나 좋았다라는 점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며칠 변동을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반도체 국내 중소현단도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2차 전지가 또 수급을 다 빨아들이게 된다면 관심받지 못하겠지만 뉴욕장의 반도체 강세가 연결될 여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가장 눈에 띄는 건 반도체 쪽이 되겠고요. 오늘 좀 부진했던 쪽은 운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쪽입니다. GM의 실적 관련한 이슈, 전기차 판매 데이터 예상 하회했다라는 이슈 등이 영향을 줬고요. 이건 리오토가 아니라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주가가 14% 급락했다라는 점도 운송 쪽에 영향이 있었네요. 그리고 알래스카 항공이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을 조금 낮게 잡으면서 급락이 나왔고요. 항공주들이 좀 밀려났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전반적인 운송 쪽 주가가 오늘은 좋지 못했다라는 점 특징적이었네요. 자,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너무 많은 기업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컴콜 있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아모레퍼시픽, LG그룹주들, 칩셋미디어, 두산바켓, 삼성전기, GS건설, 두산 퓨얼셀 혹은 일렉트릭 쪽도 오늘 컴콜이 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게 좀 많고요. 밤에 또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죠. 메타 등의 실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지도 같이 저희랑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산업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옴 이야기가 다시 살짝 등장을 했어요. 만약에 장중에 시세가 있다면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구나 체크하시라고 적은 산업 뉴스고요. 충전 쪽 이슈가 두 개나 있네요. 테슬라가 국내 슈퍼차저 곧 외부에 개방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EU에서 도로 60km마다 충전소 설치하는 내용이 전달이 됐다라면서 만약에 트레이딩으로 대응한다면 충전 시세에 전망하는 곳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이죠.
관련해서 보핏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이슈, 로봇주의 시세 줄지, 어제 로봇주가 많이 밀렸거든요. 회복이 가능할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대봉 LS가 시간외에서 비만 치료제 시제품 출시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들 점검해봤고요. 이제 좀 더 세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기업들 실적 쏟아지는데 좀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그중에서도 사실 너무 많아서 좀 주요 기업들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LG이노텍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 상장사들 중에서 가장 큰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대규모 영업 적자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 정도 하락할 것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적자 규모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3분기에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분기에도 2조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이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4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교보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영업 손실이 4조 원을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었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지금 전통적으로 IT 기기들의 수요 자체가 회복 시그널이 묘연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업황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재고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11만 3천 원대에서 좀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달 셋째 주부터 순매도로 돌아섰다라는 것도 하나의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오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투자자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SK하이닉스, 앞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각각 좀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반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SK하이닉스도 반전을 보이진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내일 확정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요. 잠정 실적 보시면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거기다가 AI 반도체 확대에 따라서 HBM의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이 부분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크겠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의 전체 디램 매출에서 HBM의 비중이 지난해 5%에서 올해 말에는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 HBM의 수요는 올해 2억 9천만 기가바이트를 기록했는데요. 이미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늘어난 건데 내년에는 30%가량 더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개사의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추정치를 좀 본다면 SK하이닉스가 50%로 압도적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으로 삼성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에 일단 예상 대비해서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일단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겠죠. 중국발 수요 부진 그리고 MLCC의 재고량이 많다라는 게 되겠는데요. 하지만 일단 지금 보셨던 것처럼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영업이익은 47% 정도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직전 분기였던 1분기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이번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2분기 그리고 3분기입니다. 이거 오타가 났는데 3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봤을 때도 이번 2분기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하반기에는 확실히 AI 관련해서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력 MLCC 부문의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매출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쯤에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전장용 MLCC의 산업 내 점유율이 상승되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휴대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우려가 있지만 전장용에서 꾸준히 지금 상승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분기 또는 3분기에 기판의 업황도 바닥을 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성 쪽에서도 이제 갤럭시 폴드 시리즈 관련해서 신제품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판이나 뭐 MLCC나 카메라 전 사업부의 회복세가 기대되고요. 아이폰 15도 출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 봤던 전장용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제2의 MLCC를 만들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기가 지난 16일에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 인덕터를 양산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7일에 장중에 16만 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쓰기도 했고요. 물론 지금까지는 주가가 쭉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번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는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기차 카메라에 탑재가 되는 것이고요. 자율주행 정보 처리 반도체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동차 한 대당 파워 인덕터는 약 100여 개 정도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요가 또 기대되는 상황이겠죠. 특히 삼성전기의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기판 위에 얇은 코일을 형성한 방막형 제품이 될 텐데요. 자성체의 코일을 감는 형식보다는 훨씬 더 생산형이 높고 소형화의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아무래도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삼성전기가 개발한 파워 인덕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G 이노텍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LG 이노텍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앞서 체크해 봤듯이요.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95%나 부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플발 타격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도 역시나 전장이 쑥쑥 크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지금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증권가에서도 흑자 전망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41억 원 정도 기록할 것이다라는 게 전망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3분기에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 이노텍의 사업부별 매출 및 비중을 봤을 때 그 카메라 모듈 쪽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광학솔루션 사업부가 당연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80% 이상으로요. 하지만 전장 부품의 사업부가 꾸준히 지금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로 봤을 때 매출 추이가 올해 1분기까지 정말 급격하게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위기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KB증권 리포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빠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1조 1,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뚜렷하게 상저하고입니다.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이 전망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상반기에 영업이익의 비중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의 비중이 85%로 훨씬 더 하반기에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5년 동안 이 하반기에 신제품이 출시된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부품의 수율 문제나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또 돌아봤을 때도 단기간에 우려가 극복이 됐고 이후에는 급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실제로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의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광학솔루션의 평균 판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액추에이터의 내재화에 따라서 원가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는 작년 4분기와 같았던 생산 차질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아이폰 쪽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면 신제품 잘 팔린다면 그 부분이 고스란히 LG 이노텍의 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관련한 종목들 이외에도 실적 발표 종목에 대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는 만큼 이제 내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 번씩 살펴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 들여다보면서 하나 느낀 점은 인프라는 세계적인 방향성이구나라는 겁니다. 살펴보시죠. 세계는 지금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전력이나 건설, 기계 쪽이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반도체를 하려면, 반도체 공장을 돌리려면
전력도 필요하고요. 새롭게 공장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도 인프라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재건, 신재생,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정책, 리쇼어링으로 인한 신공장, 바이오 공장, 정부 지출, 2차 전지, 전기차. 이 모든 것들이 전력 기기 혹은 변압기, 전력망 혹은 건설 기계 쪽에 모멘텀이 될 여지가 있죠. 어제 사실 수급적인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좀 극단적인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LS그룹을 좀 지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도 결국엔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가 묻었지만요. 자, 그리고 건설기계,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죠. 땅을 팔 일이 많아지고 전선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들의 주가 상승에 힘이 돼줬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정말 수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력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얘기요. 6월 13일에 한국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얘기했었는데 300조가 들어가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하루 최대 전력 사용량을 충족시키려면 다른 지역에서 결국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송전망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 그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이 또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점을 살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력기기 관련해서 변압기 혹은 송전망 관련한 종목들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올해 유달리 정전이 많았었죠. 그러면서 베트남도 배전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관련한 정책 등이 있었다라는 점을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어제 발표된 LS 일렉트릭의 실적에 좀 녹아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LS 일렉트릭 실적 보시면 4분기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이 작년 4분기 이후 모두 다 아름답게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어제도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내용을 보면 사업부 내에서 전력 인프라 매출이 QOQ 대비 40%로 상승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유럽의 신재생 발전 시장 모멘텀과 베트남 수익성 개선을 좀 톡톡히 누렸다고 하는데요. 어제 25%나 뛰었는데 증권가에서 하나증권에서 목표가를 30%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오늘 9시에 컨퍼런스 콜이 있고요. 그리고 나면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실적 발표하고 또 컨콜을 할 겁니다. 이쪽에서도 실적이 좋고 컨콜 내용이 좋다면 전력기기 쪽의 시세가 훨씬 더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사점은 중국의 건설 장비 기업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모두들 건설 장비 쪽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런 거에서도 한 번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관련한 종목들 또 LS그룹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 하락 종목이 1,300개 육박하는데 지수 상승은 1%가 넘었습니다. 네. 쏠림이 너무 심하고 이렇게까지 심한 적은 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전략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증권업에 지금 17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시장의 쏠림 현상이라는 것은 저는 뭐 하나의 단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쏠리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쏠림 현상이 더욱 커졌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단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뭐 상위 한 13위권까지의 종목군들의 합을 살펴보니까요. 거의 삼성전자에 육박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산해 406조 정도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410조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정도 수준까지 따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의 움직임 자체를 워낙 크게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야 삼성전자가 있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이 두 개의 기업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과 시가총액
비율이 더욱더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좀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과 뭐 개인들의 수급 쏠림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당 기업들이 어디까지 가냐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상승에 대한 가정을 한 뒤에 결국은 이제 내가 하락했을 때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매일매일 좀 수립해야 되는 현재의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좀 클 것 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가. 하지만 뭐 그것을 예단하기보다는 하락 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챙겨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뭐 지금 쉽게 뭘 예단할 수 있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제 수급이 쏠리는 뭐 에코프로 그룹 혹은 포스코 그룹, LS 그룹 외에는 실적주 쪽에 관심을 받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엔터였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산 종목들도 엔터가 그렇죠. 또 손꼽히더라고요. SM에 대해서 워낙 좋은 의견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 네. 요거 AS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뭐 저의 탑픽은 항상 이제 JYP와 하이브 두 기업이지만은 SM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의 움직임을 좀 가정을 해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워낙 못 갔다라는 측면에서 SM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엔터주들의 상승과 함께 SM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SM의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2분기 실적 자체는 조금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멀티레이블 센터라든지 이런 건축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약간은 아쉬움이 느껴지지만은 네. 하반기에는 어닝 모멘텀 자체가 다른 기업들보다 더욱더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7월 달에 아티스트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NCT 드림이라든지 아니면 엑소라든지 이런 쪽에 앨범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S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엔터사 중에서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좀 오래됐다. 계약한 지가 오래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나올 때 다른 기업들보다도 조금 더 확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레이블 구축 그리고 신규 아티스트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SM에 대한 상방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M의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남아 있다라는 판단 내려주셨네요. 더 질문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뒤에 질문을 소화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정말 많은 기업들이 오늘 내일에서 쏟아집니다. 네. 주요 굵직한 대기업들은 다 내놓는 것 같아요. 앞서 뭐 수정 앵커도 자세히 브리핑 해주셨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전력 쪽도 있고요. 좀 눈에 띄는 기업 뭐 좀 미리 좀 봐두자 하는 기업 있을까요? 우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 실적보다 섹터가 중요하다. 맞아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대부분 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죠. 예상치보다도 조금 아쉬운 실적이었고 하지만은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좋았지만은 사실 QOQ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와 4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 감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포스코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는 이제 주도 주군 섹터에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주도 주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실적이 별로였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PI 첨단 소재와 티웨이 항공 같은 기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어제 드는데요. 좀 처참했죠. 맞습니다. 두 개의 기업 실적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닝 시즌의 포커스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 주는 슈퍼 어닝 위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요 이제 섹터의 블루칩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 숫자도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의 업황 전망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기업은 SK하이닉스. 과연 어떠한 첨단 반도체 쪽의 전략을 내놓을 것인가? 그쪽의 매출 비중과 앞으로의 전략적인 부분들이 관련주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가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은 해외 스마트폰 쪽의 움직임들을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OCI 그룹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OCI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제였나요? 실적 발표를 했었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드스트림 쪽에서의 실적이 아쉬웠던 상황 속에서 과연 업스트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OCI 쪽의 실적은 어떨지, 이것이 오늘 시장에서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종목군들이 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주도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가장 중요한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결국 2차전지 관련주 쪽에 수급이 오늘도 쏠리느냐,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쏠린다면 사실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의미를 잃게 되고, 그렇죠. 조금 온기를 나눠 갖게 된다면 밤사이 뉴욕에서 AI 뭐 반도체 이쪽이 좋았는데 그쪽 시세도 기대해 볼 만한 그렇죠. 건가요? 말씀 주셨듯이 좀 조심스럽고 섣부르지만은 오늘 아침에 이제 반영된 미증시 보면서 오늘은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2차전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은, 말씀 주셨듯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생각보다 시세가 좀 덜 나온다라고 네. 한다면은 반도체 쪽으로 그러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욕장이 그러던가 말던가 하고 2차 전지가 갈지, 아니면 다른 쪽이 수급을 같이 나눠 갖게 될진 개장하고 시장이 판단해 줄 겁니다. 보시면서 대응하시죠. 자, 어제 눈에 띄었던 거는 LS 그룹주 혹은 뭐 HD 현대 그룹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다 인프라 쪽 연결이 돼 있고, 어제 LS는 LS M&M, 제가 맨날 사명을 왜 이렇게 바꿨지? 발음하기 어렵게? 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쪽에 이제 광물 사업 그렇죠. 이슈가 부각되면서 LS가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LS 그룹주들 좀 살펴주세요. 네, 약간 포스코의 향기가 느껴진다. 그러니까요. 포스코 그룹주의 향기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포스코 그룹주보다 나은 점이 있고 분명히 못한 점이 있습니다. 나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LS 그룹의 기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선이나 전력기기, 인프라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워낙 좋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증명해줬던 게 LS 일렉트릭의 실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뭐 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잔고가 어마어마하게 해저전력 케이블을 바탕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못한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업스트림 쪽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럼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시장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는요. 첫 번째는 이제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쉬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이라는 섹터가 2007년, 2011년도에 좋았었던 상황,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10여 년 동안 지금 쉬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해당 섹터들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주가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주들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 피크아웃 가능성, 그리고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점검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닫기 시간을 좀 오래 가졌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꽤 많은 변화를 준비했던 기업들, 최근에 조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이슈도 붙었지만 붙을 만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붙은 거겠죠. 포스코 그룹주, LS 그룹주 살펴주셨고, 그 가운데서 LS는 미리 얘기 주셨어요. 5월 17일 유망주입니다. 39%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때 당시에 LS를 집중하신 포인트도 지금과 같은 걸까요? 결국 인프라?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는 기업들, 특히 연초에 눈높이가 낮아서 주가가 흔들렸었다가 좋아질 만한 기업, 이런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그룹이 LS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는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네요. 네. 갖고 있다면 끌고 가는 걸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장님의 오늘의 픽은 무엇일지 곧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확대하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 한 기업을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어디일까요? 의료기기 해외 모멘텀 가진 몇 개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비올이라는 기업에 비올. 한번 주목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기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살아있다. 어제 이제 저는 JYP 엔터 신고가 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거의 한 달가량 쉬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신고가를 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도 해외 쪽에 일부 ITC 제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쉬어가고 있지만은 그 제소의 이제 원고가 사실은 이제 제소를 한쪽이 비올의 창업주
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소송의 결과물이 약간은 회사의 긍정적인 부분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그러한 기대감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2분기 기준으로서의 실적은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결국은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었던 이러한 마이크로 니드를 활용한 RF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동사의 가장 큰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외 쪽의 사업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 영역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간 비올 주가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다가 JYP 엔터처럼 확 뛰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비올 얘기해 주셨는데 가격은요 어떻게 되나요? 목표가는 8,500원 선. 8,500원. 이 정도 가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영역이고요. 손절가는 10%가 조금 안 되는 6,3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올 살펴주셨고요. 하나 AS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어제장 급등을 했어요. 네. 7월 19일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들고 나왔을 때 이유는 배터리가 좋으니까 배터리. 반도체도 교집합 좋으니까 종목. 네. 두 개를 할 수 있는 기업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 기업도 역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루 정도의 상승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 반도체 업종군들이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부분까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화 리튬 이슈가 있어서 어제장엔 좀 더 탄력적이었는데 반도체, 배터리, 교집합 종목이라서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민준 차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